왜냐하면 저 역시 처음 시작했을 때 수익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랬죠. 저희. 맞아요. 수익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매가 상승이 예상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결국 내 자금으로 안 되는 곳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그냥 물끄러미 하다 보기보다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타겟은 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그게 좀 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순리대로 가야지만이 소위 말하는 디탈도 생기지 않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물론 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이렇게 뭐 진짜 아주 센 지역들 말도 안 되는 금액 주변 지인들 돈 다 끌어서 올인했다가 실패하는 것들 시행착오보다는 지방은 또 시행착오 한다 하더라도 조금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리고 좋죠. 일단은 자기 자금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부담이 더 덜하기도 하고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좋죠. 주의할 점. 근데 저는 이제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서 세 파트로 나눈다면 지방은 최대한 단기 투자, 수도권은 중기 투자, 그다음에 서울은 장기 투자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시장의 어떤 그 사이클, 시세당 흐름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빠샤님 잘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저희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결국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 이 전만 하더라도 사실 IMF 이후에 이제 저는 이제 98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쭉 해서 봐왔던 사람 중에 산 증인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거의 매가가 상승하고 아파트가 움직였던 게 한 2001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2001년도부터 해서 미국발 금융이 오기 전까지 2008년까지 한다면 7년 정도 상승을 했고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살짝 가격이 좀 다시 반등했다가 2010년도부터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10년도부터 2013년까지 하면 한 4년 정도, 횟수는 4년 정도에서 가격 조정장이 나타났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또 8년 동안 올랐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승 기간이 긴 반면에 하락 기간이 짧고 그리고 상승폭도 상승 기간 동안의 폭보다 하락 기간의 폭이 작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 이렇게 하면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 투자에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지방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인구수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서울은 거의 뭐 1000만 가까이 되다 보니까 뭐 인구수 이런 것들 보지 않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뭐 10만 이상, 30만 이상, 50만 이상 인구수 많이 보는데 사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은 정적이 아니라 동적인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적인 흐름. 이 흐름이 이렇게 탔을 때 인구수가 증가해서 현재 상황이냐 아니면 인구수가 감소해서 현재 상황이냐 그래서 흐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여기는 몇십만이니까 여기는 투자처가 좋다 여기는 수요가 탄탄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건 그건 아닌데 분명히 흐름에 대한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이제 강의 중에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1000세대가 있어. 1000세대 중에서 한 20세대가 매물로 나왔어. 나왔을 때 지금 들어가야 되는 타임입니까? 아니면 지금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타임이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막 누구는 들어간다고 누구는 안 들어간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는 항상 부동산 투자는 왜 Y가 중요하거든요. 그 Y가 중요하죠. Y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이 지역, 이 물건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찾지 못하고 투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의 투자 기준과 원칙 없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열애업 전부 다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투자 기준과 원칙을 맞기 위해서는 계속 Y에 대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투자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왜 그런지 피드백을 해보고 그렇지 않았다 한다면 또 왜 그렇게 되는지 피드백 해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시장 상장을 놓고 봤을 때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1000세대에서 20세대 했을 때 그러면 그 20개에 대한 매물이 증가해서 20개냐 아니면 감소해서 20개냐 그래서 증가해서 20개라고 한다면 거기는 지금 모니터링해야 될 시장이지 매수에서는 오히려 매물의 증가에 따라서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니 그렇죠. 그럼 되지 않는 거고 동적인 흐름이네요. 그렇죠. 동적인 흐름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줄어드는 상황에서 20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야죠 이제. 그렇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래서 반응의 속도가 나타난다 한다면 내가 먼저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도 인구수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분명 상승과 하락장의 흐름이
좀 차이는 있어요. 차이 있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서울에 비해서는 네. 상대적인 어떤 수요에 대한 탄탄한 정도가 약하다 보니까 가격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상승을 하면 상승한 만큼 정말 딱 하락하는 지역이 있어요. 상승을 한 만큼 하락한 지역이 있다. 예. 그렇죠. 근데 굳이 멀리 가지 않고 천안만 본다 하더라도 네네, 천안시만 놓고 봤을 때 네네. 예를 들어서 불당동 그래프하고 쌍용동 그래프가 달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안시라고 하더라도 분당, 신불당 같은 경우에는 네. 매가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탁 타고 나서 네.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매가에 대한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반면에 네네. 쌍용동 그래프를 보면 쌍용 같은 경우에도 뭐 2008년도 이후부터 매가가 상승했다가 그렇죠. 거기도 나름 신도시였으니까. 맞아요. 예. 그때 당시는 이제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예. 이제 거의 구축이지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락했는데 상승한 만큼 하락이 되는. 그래서 그래프가 우상향의 그래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약간 대칭형 비슷한 그래프가 되는 이런 지역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내가 장기를 투자한다. 네. 그러면 올랐던 만큼 나중에 하락장에서 또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내 투자금은 그리고 내 자산은 그냥 묶여 있는데 결과 자산 가치는 그대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오를 수 있는 타이밍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본다면 2년에서 4년 정도 단기로 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지방은 단기, 그다음에 수도권 중기, 그다음에 서울은 그래도 서울은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은 약간 장기 플랜으로. 그래서 처음에 지방을 해서 투자를 해가 자산을 키워한 다음에 수도권, 또 수도권에서 했다면 결과적으로는 서울, 그다음에 강남, 네. 미래 가치를 본다면 뭐 용산이나 뭐 여의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자산을 이렇게 끌어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야, 그냥 박수가 절로 나오는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아마 좀 아이디어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단기만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확히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맞습니다. 올라가는 사이클인지 아까 말씀 그 단지 수의 그 매물이 줄어드는 거 늘어나는 것까지 체크할 정도로 정말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있어서 이건 투자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부동산을 네. 보는 관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전 딱 두 가지로 저는 압축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입지고요. 입지구.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타이밍인데 네.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어떤 성격이 갈라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입지는 보이는 거예요. 입지는 보이는 것. 네네. 네, 근데 타이밍은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안 보이죠. 예. 네.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네. 또 물론 이제 그 대한민국 최고 우리 입지 전문가님 우리 빠숑님께서 저는 오늘 부인입니다. 부인.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 입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입지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입지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 있는 네, 요즘 분들을 또 좋은 자료가 또 너무 많고 책도 좋고 방송도 많고 예. 또 북구성조 TV도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또 나오니까.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입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는 거기 때문에 쉽게 접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지는 한번 형성이 되면 그게 물론 입지도 성장을 이렇게 뭐 호지라든지 뭐 교통의 호지라든지 개발의 호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입지의 변화 가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하지만 이 단계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입지보다는 좀 더 이렇게 단기 움직이는 게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건데 왜 타이밍이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최고 입지하면 역시 강남이잖아요. 네, 강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역시 매번 상승 거의 지난 40년 동안 상승만 했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상승을 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뭐 상승했다가 드라마틱한 변화 많이 보여줬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하락했던 폭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폭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엄청난 어떤 그 뭐 압구정 현대가 뭐 80억을 찍고 뭐 호가가 뭐 80억 이상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어떤 그 흐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흐름을 이제 타는 데 있어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깜빡 예. 아니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얘기해서 왔었는데 네. 이게 문제야 이게. 아니 근데 너무 좋았어요. 자연스럽게 갔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이 방송이 원래 그래요. 저희는. 그래서 저 입지와 타이밍 비교해 주시다가 지금 우리 오고 있습니다. 예. 입지와 타이밍이다. 타이밍 이야기를 하다가 좀 한쪽으로 빠졌다가 또 오네.
제가 이렇습니다. 아니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딱 그런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음. 서울의 아파트도 약간 상승장이 있지만 하락장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세에 대한 상승장, 그다음에 하락장, 거기에 따른 뭐 상승됐을 경우에 상승의 전조현상, 네. 하락이 됐을 때는 하락의 전조현상,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타이밍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죠. 이런 타이밍이 장기로 투자하는 지역보다는 말씀드렸던 단기로 특히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열심히 상승시켜놨는데 하락장이 좀 미끄러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보다 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관심도 가져가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돈이 있으면 조바심이 생겨요. 맞아요. 돈이 있는데 조바심이 생겨요. 맞아요. 아예 돈이 없으면 조바심 안 생깁니다. 그렇죠. 조바심 생길 여유도 여유가 없죠. 없어요. 네, 여유가 여유가 없죠. 없어요. 예. 그래서 어. 딱 보면 돈이 딱 있으면 네. 내가 지금이라도 특히 돈이 있는데 예. 이게 상승장이다라고 한다면 네. 이 돈을 좀 어디 빨리 넣어야 되는데 어디 넣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공부를 하더라도 예. 공부가 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 그게 좀 더 악순환이 되는 이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인생에 조언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이 있으면 조바심 생기는데 이게 조바심 생기는 이유가 공부 좀 안 해서 그렇다. 그리고 남들이 또 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은 맞아요. 거기다 또 넣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사실 돈이 없으면 넣을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식장이 좋았잖아요, 작년에 네. 2020년도에. 근데 네. 이제 막 삼성전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돈을 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삼성전자 그냥 유명한 기업이고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니까 투자를 했는데 4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9만 원까지 간 걸로 마감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20만 원까지 간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다 넣은 거예요. 어제 8만 원이 깨졌어요. 맞아요. 어제 네. 7만 원대 네. 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다 알고 있을 만한 주식도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올 초에 굉장히 인센티브 많이 받고 다 그냥 올인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에다가. 근데 그러신 분들 지금 거의 한 17% 18% 지금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들도 이렇게 물릴 수 있는데 더군다나 모르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더 맞아요. 힘든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지역도 마찬가지고. 네. 뭐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샀는데 물릴 수 있죠. 빠질 수 그럼요. 있으니까. 그럼요. 음마 아파트도 많이 빠졌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 보니까 2배, 3배 올라간 것들이고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진짜 하는 것들이죠. 그쵸. 완전히 물릴 수가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러네요. 특히 지방의 소도시일수록 그럴 수 있는 가능성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염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죠. 일단은 내가 내 재산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맞아요. 지키고 나서 버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네. 그런 게 뭐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만 네. 한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포트폴리오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역 분산, 금액 네. 분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간 분산이 분산. 있고 네. 대상 분산이 있을 텐데 요거는 재미를 위해서 음. 2부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일 중요한 얘기 이게 이렇게 제가 말씀만 드리면은 막 풀어주시는데 예 이걸 진짜 한 편에 다 담기는 너무 아까워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부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지방 공부를 하고 싶어요. 지방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방을 보는 데서 제가 첫 번째 제일 보는 것은 사실 시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요. 자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시세는 저는 네. 그 지역의 입지에 대한 평가의 결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입지에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결과값이 시세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 시세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상승을 이제 막 시작했던 지역도 있고 네. 또 상장이 항상 어느 정도 간 지역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 좀 잘하시는 소위 고수라는 분들은 이런 그 어떤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넘어간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 타이밍에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네. 어떤 불인이 이런 네. 사람들은 추천을 못해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네. 지금 막 이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보이고 있긴 하는데 네. 이게 잠깐 하다가 또 꺾이지 않겠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딱 했을 때 이제 그 타임을 또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이제 여기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가가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상승해가지고 거의 뭐 2년, 3년 이렇게 다 상승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 늦은 건 아닐까? 이러다 결국 투자 못하거든요. 네. 투자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세 분위기,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
어떤 시세의 흐름이 최근 한 1년 정도 상승이 됐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부동산이 주식과 달리 뭐 어제 올랐다가 오늘 떨어졌다 이런 상품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기본적으로 이게 초단타가 안 되죠, 이거. 맞아요, 그렇죠. 네, 단타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흐름의 직진성이 있어요. 흐름의 직진성이 있는 게 네. 부동산을 한 번 타기 시작을 하면 그게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네. 꾸준히 상승을 했다가 정점을 찍고 꾸준히 하락하는 거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관성의 법칙. 그렇죠. 관성의 법칙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어떤 시장의 흐름 봤을 때 한 최근에 이제 1년 정도 상승했던 그런 지역들을 우선해서 네네. 먼저 본인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현장에 가서 네. 현장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네.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임장을 딱 갔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항상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왔어요?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늦었어요. 근데 그 말 절대 듣지 마세요. 그건 듣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빠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늦었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시간 지나서 더 올랐어. 그러면 이 서울 같은 경우에도 2017년 이제 늦어서 끝났어. 그 얘기를 1년에 2번씩 들었어요. 2번씩.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들어요. 막. 맞아요. 근데 나중에 1년, 2년 더 상승을 이렇게 하고 나서 네. 부동산을 찾아가면 네. 나도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 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 얘기잖아요. 중기업 사장님도 이렇게 많이 모를 줄 저기도 몰랐다고 보통 말씀하시죠. 미쳤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고 현재 지금 계속해서 그 어떤 직진성이 보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장 강도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리스크가 없는지, 네. 그다음에 수요에 대한 부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때 투자하는 것이 더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내가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세 그래프를 통해서 그렇게 받는 지역 중에서 이제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미만 네. 지역 중에서 네. 현장을 현장에 대한 부분을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해 이제 확신이 든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때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지역이 좀 더 입지적으로 사는지 왜냐하면 타임을 보고 들어간 거니까 네. 그다음에 입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순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누가 어디 한번 가봐라고 해서 가서 무조건 사는 자기 투자의 기준 원칙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가 적은 안전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야. 아, 1부 마무리로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방을 조금 주목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관심 이슈가 소외되신 분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보다는 지방을 말씀해 주셨고, 지방을 어떻게 접근해 주는지 마무리해 주시면서 완벽하게 1부를 마무리해 주셨네요. 완벽하게 말씀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야, 진짜 충분히 존경 받으실 만하고요. 진짜 이런 경험치를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 저희가 큰 은혜를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부에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 차원으로 이제 기간 분산하고 대상 분산. 야, 이것도 정말 재밌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자발적으로 이상한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어요. 원하지 않은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D 수첩. 예, 입에서 뵐게요. 네.